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매주 월요일 시장의 그 흐름들을 큰 틀에서 좀 방향을 잡고 전략 세우고 있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니랠리라고 할까요? 기대보다는 1월 흐름이 좋고요. 예. 지난 연말 지수에 비하면 대략 한 코스피 기준으로 4%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2,200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셨는데 지금 이제 2,120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위쪽 열어놔도 됩니까? 예,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가 정점에서 얼만큼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도 또 얼만큼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를 때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떨어질 때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박스권의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이들 얘기를 할 때 시장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뭐냐면 어떤 테마가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질 때 과연 그 반등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시장 스스로가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고점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거를 미리 예단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필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작년 12월 달까지 미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할 때에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제일 우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식시장이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졌던 것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움직이는 것, 특히 이번 1월 달에 상승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공포는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00년도 같은 때는요. 3월 중순에 나스닥 지수가 5,000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한 1개월 사이에 주가가 32% 정도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별다른 반등이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달 동안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하락률이 한 2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 상승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때와 같이 이렇게 주가가 막 쏟아져 내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고점을 예단해서 그렇게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의 이제 우려처럼 급락 상황이나 시장에 이제 무너지는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바닥을 좀 잡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이야기고 팩트인데, 그렇죠. 다만 그러면 조금 더 비틀어서 보면 여기서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요인들이 뭐가 있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지난번에 이제 사실 이미 그 뉴스 재료가 끝났다 말씀하신 거고, 나머지 이제 연준의 이 통화 정책 방향,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우려들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렇죠. 또 끌어올릴 요인이, 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겠죠. 그냥 쭉 올라가겠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고, 특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면서 박스권의 고점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그러는 데까지의 동력이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보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달 동안에 걸쳐서 미국 시장이 20%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월 달에 대략 7%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면 그 하락한 것에 따라서 충분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안도가 좀 이제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2000년도 이때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의 연장선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2000년대처럼 주가가 이렇게 이게 피크를 치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던 것이 아마 3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때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 120개월, 즉 10년 동안에 걸쳐서 경기가 굉장히 좋은 다음에 위축이 되는 형태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5개월째 확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오랜 시간 동안 경기가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기가 확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크게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게 약해졌다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락을 이끄는 종목이 거의 비슷했죠. 당시에도 나스닥이었고 지금도 보면 네, 기술주나 이런 때, 것들이지 예. 않습니까? 하락의 이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도 금리를 인상했던 부분들이 마지막 주가에 하락을 갖고 오는 부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2000년대처럼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승을 통해서 그런 우려에서는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 국내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경제에 대한 기대가 그 낮아진 경제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일정하게 어느 정도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국내의 경제를 예측하는 기관에서 올해의 성장률이 2.3%가 될 거다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경기가 둔화돼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반등장에서 이제 대형주 중심의 상승을 예측하셨고 시장은 유효하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여전히 대형주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대형주가 올랐으면 중소형주나 코스닥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박스권의 상단을 확인을 하고 네. 전부 다 만들어지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대형주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중간중간에 상승이 꺾이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주자들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간다라고 보셔야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대형주가 움직이는 걸 보더라도 어떤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며칠 아니면 짧게는 하루 이렇게 올랐다가 쉬었다가 또 갔다 이런 그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대형주의 상승을 통해서 이번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또 조정을 하고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박스권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에서부터 일단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중소형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테마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테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상당히 오래된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테마라고 하는 거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가 상당히 힘을 못 받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번 수소차 관련한 주식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도 포함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요. 중소형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렇죠. 하는 것들이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를 포함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있지만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 시황 말씀하시면서 이제 올해 중화권 증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중화권 증시라면 대표적으로 뭐 중국, 홍콩을 얘기하실 것 같을 때 예. 대만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국이나 홍콩일 텐데 그 근거 뭐 지금 안 좋은데 왜 그 말씀하시는가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예. 그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랬죠. 예. 예. 우선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예.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해 지수 3,000포인트 부근에서 이렇게 주가의 하락을 쭉 막다가 작년도에 결정적으로 그게 깨지면서 내려오는 형태가 됐죠. 네. 그리고 내려온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의 국면으로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중국 주식시장이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에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중국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6년도서부터 중국 정부가 이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부채 얘기, 부동산 얘기 뭐 사실상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올해 초 들면서부터 중국 정부가 다시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하고 거기에다가 주가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를 전부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중화권 주식, 특히 중국 주식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주식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각 국가별 주가뿐만 아니라 업종, 종목까지 모두 다 그런 형태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중국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놔두고 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를 듣고 조금 더 확인했고 반가운 얘기입니다만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고민이 좀 되는 게 또 MSCI나 FTSE나 올해 여름에 사실 또 중국 편입 비중이 확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뭐 중국 증시가 안정을 찾는 게 도움이 되고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얘기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조금 기대감을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조금 며칠 보도 보면 그런 우려도 생각되는데요. 이번 주 체크해야 될 변수 좀 봐주십시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제 기업 실적이죠.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니까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출발은 안 좋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감익을 했고요. 올해 4분기에 아마 우리나라 실적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감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감익의 추세는 상반기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실적의 둔화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애플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상으로는 S&P 500의 4분기 실적이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약 7%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1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상태고 시장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계속 감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실적은 좀 불리한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12월 달에 PMI나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여러 다른 경제 변수로서 번져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 하나에서 그냥 끝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했지만은 이제서부터는 조금 이 비중을 중립적으로 약간씩 움직이는 형태로 해서 한번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위쪽으로 뭐 속단해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반등을 조금 열어놓는 게 맞지만 비중 자체를 여기서 또 확대하는 것보다는 비중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코스피는 1포인트대로 상승폭이 줄었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네요. 상승하는 기운이 오늘 이제 조금 밀릴 건 예측했지만 장 후반 가면 좀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반부터 조금 밀려가고 흔들리는 국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면 또 중간 흐름들, 중국 증시 출발 흐름들 또 끝까지 봐야 되죠.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